여러분 안녕하세요. 캡사이신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오전에 업무가 있어 잠실대교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 송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최근 6개월간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값 하락률이 송파구가 마이너스 9.5%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버블7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가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이 마치 동네 슈퍼에서 간단한 생필품을 사듯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거래되었고 결국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을 직접 지목하였는데요. 바로 강남 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이 7개 지역을 버블7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때부터 6, 7년간 부동산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부동산 버블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음 기사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너무나 유사점이 많아 보입니다. (2008년 12월 말) 서울경제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2008년 부동산 10대 뉴스입니다. 차라리 IMF보다 나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황이 IMF 때보다 안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최근 기사 내용을 보면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버블7의 몰락. 2008년에만 용인 주택 가격이 45% 하락했고 음마 아파트가 8억 아래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현재 아파트 청약 시장이 점점 얼어붙는 것과 같이 당시에도 청약 경쟁률이 형편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역전세난도 현재와 동일하고요. 또한 불 꺼진 아파트인데요.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처분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한다는 내용이고 이 또한 현재 대단지 입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10차례에 걸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은 또 다른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신호가 되어서 실수요자마저도 주택 구입을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6년 부동산 하락이 언제쯤 어떤 식으로 회복됐는지 과거를 토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에 대한 기사를 보면 2011년, 2012년에 크게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재건축이나 아파트 가격은 2011년, 12년에도 여전히 하락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말 부동산 10대 뉴스를 보면 이제서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8년 부동산 가격 하락이 6에서 7년이 지난 2015년에 와서야 비로소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를 가로지르는 파크밴드에 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단일 세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9,510세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실거래 내용을 보면 2021년 9월과 10월에 최고가 23억 8천을 찍었고 지난달인 11월에 12건이 거래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날에도 전용 84제곱미터의 물건이 16억 7천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님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20여 건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 실거래 목적의 매수 문의와 실제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송파 헬리오시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는 속단하기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12건의 평균 거래가는 17억 5천이었고 이는 최고가 대비 6억 2,700이 하락한 것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가는 지난해 12월에 평균 11억 7,500이었고 1년 만인 올해 12월 현재에는 평균 8억 7,600으로 대략 3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를 나와서 잠실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는 트리지움 아파트가 보입니다. 잠실 지역 아파트를 얘기할 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을 일명 엘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엘리트 아파트 단지들은 2호선 잠실 세내역에 바로 인접하여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석촌호수와 한강시민공원까지도 도보로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이곳 트리지움 아파트는 2007년 8월에 입주를 했으며 총 3,696세대로 단지 내에 버들초등학교와 영동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는 지난해 9월에 24억 5천이었고 지난달 11월에 총 3건이 거래되어 평균 거래가는 약 18억 2천으로 최고가 대비해서 6억 3천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세가는 올해 9월에 평균 거래가가 11억 3천에서 3개월이 지난 12월 평균 9억 5천으로 1억 8천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도로 앞쪽에서 왼쪽이 엘스이고 오른쪽이 리센츠입니다. 이 두 아파트 단지는 파크리오와 함께 총 18,000세대로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7, 8, 9월에 모두 입주를 시작해서 당시의 잠실 지역 전세 가격이 역대급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엘스 아파트는 2008년 9월에 입주를 했고 총 5,678세대로 단지 내에 잠일초등학교, 신천중학교, 잠일고등학교 등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단지 내에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2호선과 9호선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매가는 작년 10월에 27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올해 12월에 5건이 거래되어 평균 거래가는 20억 4,700이었습니다. 결국 최고가 대비해서 6억 4,300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올해 9월에 평균 거래가가 11억 6천이었고 12월에는 9억 6천으로 3개월 만에 2억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리센츠는 2008년 7월에 입주를 했고 총 5,563세대로 엘스 아파트와 같이 잠실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단지 내에 있고 북측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매가는 올해 4월에 26억 5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12월에 총 4건이 거래돼서 평균 거래가가 20억 1,500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6억 3,500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올해 1월에 평균 거래가 11억 7천에서 현재는 10억 1천으로 1억 6천이 하락했습니다. 송파 재건축 대장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1978년에 건축이 되어 45년 차가 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현재 총 3,930세대이며 현재 용적률이 138%로 재건축 사업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단지 내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를 허물고 재건축 기부 체납을 통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새로 짓기로 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빠른 사업 진행을 기대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규제로 인해서 7년 동안 사업 진행이 멈췄으나 올해 초에 층고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목표한 최고 50층 총 6,600세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지난해 11월에 28억 7천이었으며 최근 거래는 약 20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8억 7천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잠실역 사거리에서 롯데타워가 있는 롯데월드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를 각각 잠실 르엘 아파트 1910세대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78세대로 재건축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이고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인 상태라 거래는 거의 없으며 전용 84제곱미터가 배정되는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 16억과 19억 5천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파크리오 단지가 보입니다. 파크리오는 2008년 8월에 입주를 했으며 잠실 아파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총 6,864세대입니다. 단지 내 잠실초, 잠현초, 잠실고등학교가 있고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바로 근접하여 있으며 길 건너로는 올림픽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매가는 지난해 8월에 25억 3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올해 12월에 총 3건이 거래돼서 평균 거래가가 약 17억 4천이었습니다.
결국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7억 9천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올해 3월에 평균 10억 7,900이었고 현재는 9억 600으로 1억 7천 정도 하락했습니다. 장미 아파트는 장미 1차, 2차, 3차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3,522세대이고 향후에 5,200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장미 아파트는 재건축할 상가의 위치에 대한 문제로 상가조합원과 아파트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였으나 최근 개발 비용과 개발 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미 1차와 장미 2차는 전용 8위 타입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23억에 거래된 이후로는 거래 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흐름도와 같이 금리 상승이 먼저 멈춰야만 1차적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도 주춤해지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반등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정체기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매매가 반등은 전세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전세가가 상승해서 차츰 전세난이 가중되어야 합니다. 이때가 되어야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반전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부동산 하락에서 정체기를 거쳐 반전 상승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년이나 2년, 3년에서 5년, 아니면 10년 이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